2부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 한 10분 전이라서요. 제가 준비한 거 좀 많긴 한데 가급적 좀 짧게 좀 어머니가 알아야 될 걸 제가 설명 어머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어머니들이 뭐 알고 싶은 내용을 이제 적어달라고 이제 했더니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점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약간은 자사고는 사실은 저희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고는 어떤 느낌이라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일반고에서는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주기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늘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와요. 고교 서열화 방지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뭐 입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이 가려져 있고 아까도 그냥 저기 이면섭 분과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뭐 일반고는 너무 정보가 없어 했더니 하신 말씀이 뭐 대학을 간 게 없으니까 뭐 가르쳐줄 게 없어서 그런 거지라고 웃으면서 소리 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 가지고 어머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 전체에 나와 있는 이제 고등학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고나 이런 건 빠져 있고요. 저희 쪽으로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지금 214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가 서울시 위치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제 광진구고요.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가는 이제 강남고, 건대부고, 동대부여고. 여기가 사실 일반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빅3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강을 건너가면 조금 이제 남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기 보인고가 여기 송파구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저고가 여기 있고 여기를 많이 선호하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옆으로 가서 이제 한대보고를 좀 가는 편이에요. 한대보고는 남녀공학이긴 하지만 여자 비율이 훨씬 많은 이제 자사고인데 대학 실적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자세한 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고랑 후기고가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정기고, 후기고 이러면 약간 후기 이러면 좀 못하는 학교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기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학교가 이제 보통 이제 상반기에 접수해서 발표자 하면 이제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주로 이제 과고 가고 이래서 이제 과고가 서울은 이제 세종과학고랑 한성과학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고 접수는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추가 합격 이런 것까지 해서 10월 달에 다 끝나요. 요게 다 끝나면 이제 후기고, 자서고랑 일반고, 그 다음에 또 외고까지 입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과고가 2개 있고요. 흔히 또 예술학교 아이들은 뭐 선화라든지 여기 가까이 있는 또 서울예고, 이런 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특성화고가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기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제 후기고인데, 후기고에는 우리가 일반고가 있고, 서울시에는 전체 206개의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광남고, 건대부고, 동대부여고, 또 자양고, 이런 학교가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 중점 학급이라 그래서 요새 이제 이과 열풍이 불다 보니까 조금 어머니들이 과학고를 못 고우면 이런 과학 중점 학교에 가서 좀 과학 쪽, 이과 쪽에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할까? 이런 거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있기는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갖는 여기 자사고, 이제 배재고라든지 보인고, 한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같은 이제 후기고에 들어가 있고, 특히 제가 여기 써놨는데 대원여고는 광진구에서도 꽤 이 근처도 인기가 많은 학교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미술 음악 하는 친구들은 대원여고로 많이 지원을 해서, 예술 쪽으로 스펙을 많이 쌓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보면은, 과학 중점 학교가 22개의 학교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과학 중점이 아니라 그 학급 여러 개 중에 몇 개 학급만 이제 과학 중점 학급이라 그래가지고 흔히 딱 보면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볼게요. 이쪽은 좀 먼 쪽에 있으니까 강동 홍파 가면 이제 광일고에 2개 학급 정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 중점 학급이라 해서 고 학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송동광진은 무학여고가 있어요. 이건 남자친구는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하고, 네. 여자친구들만 이제 과학중점 학급이 있는 무학여고를 지원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동 광진에 이제 대원여고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냐, 예술 중점 학급이라 그래서 거기 음악하고 미술을 중점으로 해서 좀 대학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학교라서 여기도 상당히 많이 인기 많고 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중3 됐을 때 미술하는 친구들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요 입학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입학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차 이런 거 다 쓰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갈 거는 여기 이제 1지망, 2지망 여기를 어떻게 쓸 건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좀 확대해서 좀 화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요 칸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데, 만약에 자사고라 그러면 여기를 넣고 여기는 못 쓰고 그 다음에 거주지 학교군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자사고라든지 외고 갈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서울시 전체 지역을 갖다가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막말로 제가 저기 강남에 있는 학교 써도 되고 강북에 있는 학교 써도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학교에 있는 우리 광진 이쪽 근처에 있는 학교를 두 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만약에 광남고, 광명고 이렇게 안 됩니다. 광남고, 건대부고, 또 강남고, 건대부고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같은 학교를 연달아 두 개 쓰지 못해요. 그래서 광남, 광명, 광남, 광남 이렇게는 못 쓴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1단계 서울시 전적에서는 20%를 추첨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추첨이 떨어지면 다시 2단계에서 40%를 뽑습니다. 거주지 학교 근처에서. 그래서 보통 다 2단계 안에서 다 뽑히죠. 그래서 요거가 또 안 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제 추첨해서 뭐 조율해서 학교 배정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조금 엉뚱한 데 가는 학생도 있긴 해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희 학원 친구 한 명도 집이 이제 이쪽인데 건대부고 가려고 이제 본인이 한 3학년 후반기쯤에 건대부고 쪽으로 어머니가 주소를 이동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지켰는지 혼자 유일하게 자연고 배정을 받았어요. 물론 자연고가 멀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 동네 아이들은 자연고가 거의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 자연고가 돼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컴퓨터 추첨해서 또는 좀 주소가 3학년 다 갑자기 확 옮기면 약간 페널티 정도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후기 배정은 이제 우리가 내년 2월 3일 정도면 학교 내가 이제 광남고 갔냐, 건대부고 갔냐, 동대부고 갔냐, 뭐 이런 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일반고에 대한 임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사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일반고 입시 분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결과가 많이 가려져 있고, 정말 말씀처럼 그만큼 대비된 결과가 좋지 않은지 조금 많이 오픈을 꺼려 하는 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교육청에서 고교 서열화 방지로 발표하지 마!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조금 성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자, 광남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광남고가 가장 여기 강진구에서는 핫한 학교고,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잘 우수하니까. 네. 이거는 정말 재수생 없이 팩트로 고3 아이들만 2020년도에 졸업생 현황이에요. 남자, 여자 따로 구분했는데 231명 중에서 4년대 대학 간의 친구들이 81명.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178명 중에서 92명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0명 넘은 친구 중에서 173명이 4년대 대학을 갔어요. 전문대 간 거는 좀 우리가 막 전문대는 굳이 막 가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물론 특화된 전문대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42% 좀 넘는 학생들이 4년제 대를 가고 나머지 49%, 50% 되는 친구들이 제 느낌에는 거의 이 동네는 재수의 길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1년도도 볼게요. 작년도 거 보면 여기도 비슷해요, 어머니. 182 졸업자 중에서 대학교 59명밖에 못 붙었어요, 남자들은. 4년제를요. 여자가 160명 중에 73명, 좀 더 많이 붙었죠. 그리고 전체로 치면 퍼센트로는 38.4%로 더 떨어졌습니다. 40%도 채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44% 정도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뭐 강남고 나온 친구들이 거의 취업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재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해외로 이제 유학 간 친구도 2명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강남고의 서울대 합격을 보면 사실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우리 갈 거 아닌데 왜 서울대만 보냐. 근데 서울대가 모든 대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얼만큼 보내냐에 따라 각 일반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얼만큼 입시 준비가 잘 되는지를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사실은 뭐 한 명, 두 명은 사실은 먼 얘기 같지만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얼마나 그런 게 쫀쫀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 이제 6명이 붙었어요. 이건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라서. 17년도에는 7명. 광남고 예전엔 그래도 한 좀 잘 간 편이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7명이 붙었습니다. 보통 7명 정도는 가고 수시는 사실은 거의 현역 고3들이 가고요. 정시는 거의 재수생들이 많이 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19년도 보면 5명 붙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학종의 영향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자사고들, 특히 흔히 말하는 배재호랑 보인고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학종이라든지 이런 스펙을 쌓아서 비교과를 많이 관리를 해서 학교를 많이 보내면서 일본고가 많이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20년도에도 5명이 되고 수시 2명, 정시 3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수시 2명이 다들 서울대 의대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재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정시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이것도 간신히 구하긴 했지만 재수생들이 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는 2명 갔고요. 또 정시 2명 갔고.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강남고가 사실은 뭐 이 정도도 못 간 건 절대 아니죠. 뭐 대학 서울대 한 명도 못 본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보통 전국적 통계를 보면은 네 학교마다 한 명씩 서울대 한 명씩 간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못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사실은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건 되게 귀중한 자료인데 그래도 그나마 강남고가 일반고지만 대학을 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요거를 갖다가 오픈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예상한 것처럼 뭐 자사고에서 좋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고 치고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되게 성공을 거뒀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2021년도부터 보면 서울대 4명 갔다 아까 그랬죠. 연세대를 15명, 고대를 12명, 서강대 9명, 성대 6명, 이게 탑 10만 나와 있네요. 한양대 10명, 이대 5명, 경희대 15명, 중앙대 17명, 외대 13명, 건대 10명, 의대는 7명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반고 치고는 정말 잘 갔다는 거. 근데 여기에도 아마 분명히 어머니 재수생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정시는 재수생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남고 친구들은 재수생들이 많이 좋은 데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강남고 키워드를 보면요. 사실은 광진군의 일반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입시 실적이고 사실 우리 광장동이나 이쪽 일대에 학원가에 사실은 주도하는 거는 광남고가 사실 주도한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동네 어머니들의 학구열이 광남고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돼 있고요. 아까 했던 거가 대략 보면은 500명 중에 한 144명 정도가 이제 주요 탑 10 대학을 갔으면 아주 놀라운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 149명. 이제 조금 이제 전체 전교생 인원이 줄어들면서 좀 적게 갔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율이 한 3분의 1 좀 되는 친구들이 탑 10 대학에 간다는 건 놀라운 결과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재수생들 정시로 많이 가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전에 제가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고3 친구가 수학이 강남에서 안타깝게도 그냥 평균 정도 받으면 어머니 5등급 나와요. 5등급.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등급은 3등급이었어요. 사실 근데 수능 3등급이고 뭐 수학 내신이 5등급이면 절대 잘한 친구가 아니죠.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대성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다 1등급을 찍었어요. 과학, 탐구 이건 좀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컴과를 갔다. 컴공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고 수학 5등급도 고대는 갈 수 있다. 재수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뭐 교무처장님이랑 이런 통화해 보면 자기도 이제 수시대가 더 많다고 하면서 이제 뒤끝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로 이런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논술을 거의 봐주지 못해요. 이런 거는 뭐 학원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수시로 많이 가는데 논술만 넣었다는 거는 이게 뭐 비교과 이런 거 챙기기는 사실은 공립에서는 우리가 무리가 있다 보고 논술로 대학 갔던 거는 좀 학원에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논술로 좀 좋은 데를 갔다는 생각이 드는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 이제 수학 성적이니까 요것도 사실 어머니들이 이번에 어떤 게 궁금합니까?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수학 성적을 많이 물어봤어요. 대체 어떤 정도 받냐? 오늘 이걸 볼게요. 작년 건데 고1만 먼저 볼게요, 어머니. 1학년이 보면 어머니 평균이 75점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편차가 18.8이에요. 표준 편차는 뭐 수학 가서 아시겠지만 평균에서 얼만큼 많이 벌어져 있나. 사실은 요거는 쉽게 말하면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A 즉 90점이 33.9%나 돼? B가 23%? 근데 우리 중학교 때도 이런 표가 있어요. 그때는 어머니 성취도별 분표 비율이 중학교 때는 정확하게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C, D, E 요건데 이 고등학교 때는 요걸 갖다가 90, 80으로 자르질 않고 학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요. 이번에 문제 좀 어려웠으니까 그냥 80점 정도를 A로 줄까? 그러면 걔네들이 A인 거예요. 이번에는 또 B는 70점 정도 할까? 그러면 B 70점 이상이 이만큼 B를 받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흔히 아는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 요게 대학에 가기 때문에 요 ABCD는 거의 의미가 없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ABCD를 나누는 것 뿐이지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이 나눔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인데 평균에는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학기, 2학기를 합쳐놨고 수행평가가 10%씩, 즉 20%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수행평가는 좀 잘한 친구들은 거의 다 10점 주니까 어쨌든 지필고사 점수로서 많이 이게 좌우지 되는 것 같고 1학기 때는 좀 잘한 친구 시험을 좀 잘 쉽게 낸 것 같아요. 물론 광남고 잘하기도 하고 특히 고1 때 아이들이 1학기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중3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고등상 1학기까지 엄청 열심히 해서 수학을 너무 잘하다가 차츰차츰 문제도 어렵게 내기도 해요. 평균도 낮아지고요. 점점 수포자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균이 뚝 떨어졌어요. 네. 그거 보면 문제가 어려웠다. 나머지 뭐 2학년, 3학년들 보면 점수가 뭐 3학년 기하는 뭐 이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40점 평균이 엄청 낮죠. 그리고 편차도 23이나 되는 아주 어렵고 또 놀라운 거는 학통 우리 문과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학통이 무려 편차가 25나 되고요. 평균은 47.8밖에 안 된다는 무서운 결과.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21년도 거 최근 거 보면 1학기 건 나와 있어요. 올해 거 나와 있는데 1학년 평균이 66.9점이고 여기도 편차가 19.8이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는 쉬었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1학기 시험 끝나면 고등학생들 엄마들은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1학기 중간고사 봤는데 88점 맞았다. 근데 3등급 안에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3% 안에 못 들었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가 쉬었기도 했지만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기말고사가 많이 어렵게 내서 중간 기말 이렇게 평균을 맞추거든요. 어쨌든 간에 1학기 중간고사는 88점 맞아도 4등급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약간 난이도가 쉽게 나왔던 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올해 1학기 점수랑 평균을 표준 편차를 다 볼 수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50점대에 머물러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대국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국어도 사실은 인기가 되게 많죠. 근데 건대국어는 우리 광장동이나 광진구 일대에서도 되게 관심 많이 갖지만 주변 다른 지역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강남 애들이라든지 성동 이쪽 친구들도 건대국어를 무지 많이 선호해요. 뭐 보통 예전에 올해는 약간 그 진학부장님이 바뀌셨는데 예전부터는 자기네 학교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경쟁률 정말 세다. 우리는 뭐 보통 10대 1 된다. 대신 여자친구들이 제가 보면은 남자친구들은 건대국어 쓰면 거의 다 붙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친구들이 건대국어 붙으면 축하한다 그래요. 어떻게 10대 1인데 붙었어? 이러면서.
자, 이것도 20년도 이제 졸업생들 현황을 보게 되면, 자, 남자 234명 중에서 89명이 4년제 대학을 갔고요. 여자는 140명 중에서 67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41%만 4년제 대학을 가게 됐고요. 전문대 비율이 생각보다 높죠. 예, 24%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대학을 진학한 친구는 65.5%나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재수한 친구들은 비율이 좀 적습니다. 강남고에 비해서. 자, 21년도 작년도 학생을 보면 전체 빨리 보겠습니다. 수치 뿐이니까 42% 정도 되는 친구들이 4년제를 갔고요. 전문대도 많이 갔어요. 합쳐서 60%, 66%나 되는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했지만 좀 전문대 같은 게 좀 아쉬웠다는 점. 네, 사실은 전문대 그렇게 많이 바라지는 않을 텐데 학생이 정말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좀 취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무슨 직업을 얻어서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학원 쪽에서는 4년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치수가 좀 아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건대보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합격자를 보면 10년대는 1명 붙었고요. 17년대는 3명, 18년대는 1명 붙었어요. 좀 약간 대체로 많이 저조하죠. 네. 19년대는 2명 붙었고요. 20년대는 1명도 못 붙었습니다. 그래서 건대보가 되게 막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 치고는 너무 서울대 비율이 작아서 왜 이게 너무 적으면 다른 뭐 탑10 대학도 그렇게 많이 성과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7명이나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이 생겼냐 했더니 자기도 약간 의아스러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근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우리 흔히 말하는 특목고나 이런 학교에 비교과 대비를 잘 못했어요. 워낙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그거의 반사이익으로 좀 많이 건대부고에서 수시로도 특히 많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대학생을 한번 이렇게 흔히 우리가 뚫어놨다. 선배들이 잘 뚫어놓으면은 그 해당하는 학교들이 많이 그 후배들이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놀라운 결과 입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어머니 또 중요한 거. 건대부고는 도대체 어느 학교가 많이 가냐 되게 많이 막 해요. 근데 사실은 건대부고는 건대부 중에 제일 많이 가겠죠. 그쵸? 그리고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특히 여자친구들, 어머니들이 자, 보겠습니다. 건대부 중에 말씀처럼 작년 거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광장중학교도 많이 갔어요. 48명. 양진유도 많이 갔습니다. 네,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심 가는 광남중도 23명이나 이제 건대부고 입학하겠습니다. 이건 뭐 남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좀, 이게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보내진 입시 링크를 타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양진중 22명의 남자애들이 왔는데, 내신 등급을 따져봤더니, 1.14등부터 7.5등급까지 있더라 이래요. 요 친구는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가 건대부고 가서 계속 공부 아주 1등급 정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 18명 갔는데 이 친구도 역시 1.32등급이 제일 잘 본 친구부터 시작해서 6.68등급까지 18명이 이런 등급을 받았대요. 네. 자, 광남중도 마찬가지입니다. 14명 남자가 갔는데 2등급부터 7등급까지 레인지가 넓죠. 네, 넓고 광남중도 여자 9명 갔는데 얘는 공부 좀 잘하는 애가 많이 갔는 것 같아요. 1.18부터 5.91 이런 친구들이 광남중에서 건대부고 갔던 국영수 사과에 내신 등급을 땄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대부고는 되게 많이 노리고 가요. 뭐 여기뿐 아니라 강남에서도 넘어오고 또는 뭐 국제중 이런 친구들도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하여튼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래. 높은 고등학교입니다. 자, 건대부고 키워드 살짝 말씀드리면 19년대에는 양진중학교가 1위를 했대요. 이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년도에 양진중 학생들이 많이 못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되게 많은 항의 전화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더니 컴퓨터 추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진중이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엄마들이 막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러면은 조금 더 명수를 많이 뽑아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컴퓨터라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 지역 학부모에 관심이 증폭된대요. 제가 사실은 여기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이 얘기 했었어요. 막 물어보더니까 사실은 그 입학처장님께서 하는 말이 다른 지역 학생 엄마들이 되게 전화를 많이 온대요. 특히 강남도 전화 많이 오고 성동도 전화 많이 오고 이쪽에서 건대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고 21년도 서울 7명 중에 재학생이 4명이 되고 문과 1명, 이과 3명이라는 거에서 사실 이과 아이들이 훨씬 더 서울대 많이 가는 건 분명하고요. 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특목중이랑 강남중 출신이 어렵게 건대부중에 왔어요. 그래서 등급도 아주 잘 따. 근데도 선생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등급을 잘 봐도 불안하대요. 왜? 건대부가 약간 이렇지만 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 거의 입학사정관들이 말씀드릴 때 1등급부터 7등급 정도의 레벨의 학교가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대요. 근데 건대부고는 좀 낮은 등급, 6, 7등급 정도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교 1등을 하고 1등급을 찍어도 조금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그 친구들도 되게 내가 이렇게 1등급 받아도 과연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를 갈 수 있나 이런 불안해할 정도로 요거를 사실은 또 이제 입학처장님이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럼 강남고보다 못해요 그랬더니 사실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조금 강남고보다는 건대부고가 좀 등급이 아래인 걸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보면 근데 요번에 그래도 7명이나 서울대 붙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지켜보고 특히 올해 고3이 대학 간 결과가 되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건대부고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프론티어 반이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막 모으는데 공적으로는 이걸 모으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집중 관련된 반이 있는데 3월 모의고사로 이제 아이를 뽑아요. 근데 조건이 야자 해야 되고 학원 간 친구들이 많이 안 뽑아서 대부분 여자 친구들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론티어는 소문이 여자만 뽑냐 이게 왜냐면 남자 친구들이 거의 이제 저희 쪽에 있는 학원가로 빠지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 반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은 그냥 야자하면서 학교에서 좀 관리해주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거 프론티어 반에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자들은 안 뽑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어떤 자율성이고 좀 공부 잘하는 뽑지만 꼭 야자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경쟁률이 10대 1 이상 된다고 이거는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예전부터.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전문대 진학 많이 진학을 한다. 아까도 우리가 퍼센테이지 보셨듯이 그렇게 되고 국제고 외고생들이 전학을 와서 이거는 되게 좀 웃긴 말인데 국제고랑 외고 학생들이 고2 때 이렇게 전학을 많이 온대요.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서울대 입학전형에 막 붙는다고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과거에 붙었던 서울대 1명 가고 2명 가고 온 친구들도 자기네 자체보다는 잘하는 친구들이 전학 와가지고 서울대 갔다라고 얘기를 실토를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말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건대부고에서 내신 등급 잘 따르고 막 노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몇 년 전에도 올 A 전부 다 A였대요. 자, 다 완전히 올 A 애들이 문과, 이과 2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건대부고 가서 정말 내가 공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자사고 갈 정도 수준 되는데 내신 등급을 위해서 나는 건대부고를 넣어서 붙으면 공부를 악착같이 해서 다 A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역군들이나 이런 걸로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하여튼 건대부고를 아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수학성적 보면 건대부고는 사실은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도 건대부고 수학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근데 2학기 때 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균이 55점 나왔어요. 그리고 편차도 26점 나오고 보면 상당히 아주 큰 변별력이 있게 수학 문제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고등수학은 고등수학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이 높지가 않아요. 고3 갈수록. 네, 점점 좀 수표자가 늘어나면서 평균이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건대부고 보면 64.9점이 이제 평균이 됐고요. 편차는 18.4. 요거는 고등학교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고1 1학기 수학 성적은. 자, 이번에는 동대부 여고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년도 졸업생을 보면 여직 여자밖에 없으니까 49%, 50% 되는 친구가 현재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높은 비율이죠. 예, 그리고 15.9%가 전문대를 진학을 했고요. 그러면 합쳐서 무려 65% 되는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한 거예요. 전문대 포함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21년도를 보면 더 높아졌어요. 54.8%, 전문대도 더 높아졌어요. 둘이 합쳐서 75%. 그냥 많은 친구들이 5명 중에 뭐 한 3명 이상 뭐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했다. 15%. 네. 아주 높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네. 자, 동대구하고 서울대학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건대구보다는 항상 좀 대학을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4명 들어갔고요. 3명. 거의 수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2명. 19년도에는 3명. 20년도에는 4명. 21년도에는 2명. 그래서 한 2~3명 이상 항상 좀 가서 저희가 보기에는 광남고 다음으로 동대구 여고, 그 다음에 건대 순으로 서울대 많이 보내고 뭐 주요 탑10이라든지 4년제대도 좀 그 수수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더라고요. 네. 키워드는 좀 단출합니다. 사실은 말씀처럼 일반고는 오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낸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정을 많이 시킨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생기부 관리가 철저하다. 그리고 자연과학 개방학교래. 그래서 사실은 여자친구들이 이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까 들었게 좀 많지 않은데 자기네들은 이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심화 과목까지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입학처장님께서. 정말 우리는 자연과학 개방학교라서 과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픈을 해서 여러 과목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 맞다는 말이 이제 학생부 종합을 관리한다는 얘기고, 요거 많이 있어야지 뭔가 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특, 요것도 되게 많이 관리를 해준다. 여기도 사실 동대구고도 1번 거긴 하지만 사립고니까 이런 관리를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뭐 지방대든 어디든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입학하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수학 성적 보면 오히려 동대구 여고가 수학 못하는 애들이 갔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들 느끼기에는 많이 수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평균도 낮고요. 편차도 19.3 낮지 않아요. 그리고 2학기 평균도 58점이고 표준 편차도 20점 정도 되면 난이도가 꽤 있게 내는 것 같습니다. 네. 21년도 수학을 한번 봐도록 할게요. 여기는 올해는 64점 받고 표준 편차가 21점으로 이것도 좀 난이도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일반고 고등학교 수학 성적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뭐 어떤 거 알고 싶으세요 하고 받아봤더니 사실 저희가 수학학원이니까 어머니들이 이거 제일 관심 있어요. 도대체 일반고 수학 기출은 어디가 어렵냐? 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수학점 잘 받을 수 있냐?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봅시다. 예. 사실 우리가 개념서라 그거 하면 뭐 정석이라든지 개념원리 이런 책을 잘 공부하면 사실은 무조건 평균 이상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건대랑 동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근데 우리가 평균 받아봤자 4등급, 5등급밖에 안 되니까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팩트가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를 꼭 해줘야 돼요. 왜? 내신 3등급 이상 받으려면. 요새 이제 정시에서 수능에서 정시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 내신이 예전에는 좀 수능과 별개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수능형 문제가 내신의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점점 학교마다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특히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는 강남고는 무려 이런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스타일 문제가 50% 정도까지 절반 정도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에서 10문제 가까이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학과는 30~40% 그래서 한 4문제, 6문제 정도 되는 것들이 수능 문제에 나와서 사실 요 문제로 이제 변별력이 생겨서 요거를 잘 받는 친구는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걸 준비 잘 못하면 아까 말한 건 4등급, 5등급 요거 개념서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교과서는 사실은 뭐 어느 학교나 꼭 출제를 이렇게 냅니다. 25% 정도, 30% 사이는 꼭 교과서 문제 출제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센 교재가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센 B랑 센 C단계 문제를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막 능숙하게 푸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보면 우선은 제가 난이도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광남고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엔 자연고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연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자양증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저희 학원에 자양증 친구도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광남증 문제가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워요. 간혹 가다가 자양증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는데 자연고도 문제가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대부여고, 건대부고 순서로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출제돼서 요거를 좀 보고 나서 수학을 난 좀 잘한다 이러면은 강남고, 수학이 좀 어렵다 이러면 건대부고 가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느낌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센 시단계를 보면 센 시단계 사실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중학교부터 센 시단계 막 잘 푸는 친구여만 8,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고는 35% 이상이 센 시단계 문제를 풀어야지 풀 수 있는 거. 똑같은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 체감상 이 정도 되는 문제가 35%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다 틀리면 난 B밖에 못 풀어. 그러면은 몇 점이냐? 65점 맞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야, 평균. 그럼 5등급. 자, 나머지 학교는 25% 되는 학교가 센 시단계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남고가 여기 광진구 일반고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이걸 건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평균이 막 아이들이 90점 이상이 30% 이상 막 나와요. 사실은 되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90점 이상 되면은 난이도에 대한 특히 어차피 한 줄 세우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 난 90점 맞아도 이래도 어쩌면 3등급 안에 못 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광남고 문제 88점이면 못 본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4등급 나온 것처럼 나는 막 예에서 건대부고야. 근데 90점이 넘었어. 근데도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절대 등급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들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일단 개념서는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정석이든 뭐 개념 원리든 이런 것들이. 연습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꼭 풀어봐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잘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는 뭐 이렇게 자이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꼭 연습을 해야지만 3등급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예. 사실은 수능 기출 문제 푸는 것들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 토탈로 한번 비교해봤어요. 어쨌든 요 세 학교 건대부고는 대학 진학이 62%고요. 동대부고는 74% 높죠. 광남고는 55%.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재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자사고에 대해서 살짝 해볼게요. 자사고는 어머니 내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자사고는 사실은 전화해보거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기네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명하는 것조차도 굳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정도로 너무 많이 오픈을 해놨습니다. 자사고는. 여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특목고 아이들이 쫙 있어요. 보면 광진구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대원예고가 있고요. 선화예고가 있고, 그리고 송파구에 이제 보인고 자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 배저구 보인고 있고, 여기 성동구에 한대보고가 이렇게 많이 가는 학교가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까운 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자사고 입시 분석을 하면요. 우선 자사고를 어떻게 하냐부터 좀 궁금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사고는 공부 잘해야 붙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원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자사고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냐 없냐, 내신 등급을 내가 깔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잘 하고 선택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내신 성적 절대 성적 안 봅니다. 그리고 지원율에 따라 면접하고 추첨으로 그냥 붙는 거예요. 면접 잘하면 붙어져요. 성적을 안 보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요거를 토대로 이제 면접을 보겠죠. 자,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지역학교 두 군데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서 쓸 때 이런 뭐 인증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쓰면은 떨어져요. 특히 뭐 성적이나 수상시험 쓰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 자기소개서야 경제지, 뭐 나는 승마를 탔다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지원자 인적사항도 오픈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표절이나 허위 작성 요구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 자,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말씀드린 추첨하고 면접이라 그랬죠. 100%에 하면 당연히 다 붙죠. 사실 한대보고가 최근에 계속 미달이라서 전부 다 한대보고 넣으면 다 합격했어요. 예. 그 다음에 1.2대1 정도 되면 면접 생략 추천만으로 학생을 뽑고요.
1.5랑 1.2 사이가 되면은 이거는 면접을 꼭 봅니다. 그리고 1.5가 초과하게 되면은 1.5배수까지 추첨을 해서 그 학생 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데 요 안에 자사고를 넣으면은 여기 서울 전 지역을 못 써요. 못 쓰고 거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라면 여기 배제고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건대부고 광남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대부고를 넣었어요. 한대부고, 동대부여고, 광남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보인고부터 할게요. 보인고를 보면 사실 제가 이게 예전에 좀 오래전부터의 경쟁률인데 1.8대 1, 이때 높았죠. 1.3대 1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거를 보면 20년도의 경쟁률은 1.3대 1 정도 됐어요. 그래서 추첨 생략하고 면접 가지고만 학생을 뽑았어요. 거의 뭐 안 떨어지는 거죠. 뭐 아주 면접에서 정말 좀 이상하지 않으면 거의 붙지 않나 싶습니다. 자, 21년도에는 또 1.27대 1이 돼서 추첨 생략하고 면접으로만 학생을 봐서 당락을 결정했어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졸업생 현황을 보면 남자 학교니까 313명 중에서 215명이 60% 정도 된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갔어요. 확실히 자사고들이 대학 합격률은 되게 높습니다. 네. 전문대는 거의 안 가고요. 사실은 자사고 가서 전문대 가기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겠죠. 자, 서울대 합격을 보면 빨리 보겠습니다. 9명, 8명, 10명, 점점 많아져요. 14명. 자, 여기는 사실 제가 이게 있는 요거는 그냥 그 보잉 홈페이지 가서 이런 걸 그냥 따올 수 있을 만큼 너무 이런 게 자세가 잘 나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가 94명, 80명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재수생 포함되어 있는데 보잉들 말로는 뭐 재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서성항까지는 뭐 184명, 16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어요. 서울 상위 탑 10이 이제 295명, 276명. 아까 강남고는 한 150명에서 좀 못 미쳤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흐리게 썼냐? 이거 제가 거기 있는 브러셔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어머니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굳이 막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수시 6명, 정시 7명, 13명을 갖다 놉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대든 40명, 고대 41명.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지만 보잉고에서 반에서 한 5등 한다, 한 반에. 그러면 고대는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한 반에 1.5명꼴로 서울대를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준비된 친구들이 많이 자사고를 간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갔죠? 총 295명이나 갔으니까 20년도에. 21년도에도 아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요새는 서울대보다 의치대를 더 많이 치니까 의치대를 여러 명이나 갔어요. 21년도에. 서울대 7명, 정시로 2명, 9명 갔고요. 좀 서울대는 적게 갔지만 의치대를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갔어요. 수시 120명, 250명, 371명. 이것도 역시 분명히 수가 많은 거 보면 재수생을 포함하고 육사, 해사, 공사 이런 것도 다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수학 성적 보면 사실은 이거 보면 뭐야 평균도 높고 편차가 작어? 문제가 되게 쉽나? 근데 워낙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좀 난이도 있긴 해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놀라운 결과긴 해요. 69점 하고 편차도 높지 않은데 평균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표준 편차가 심하지 않는 거 보면 그만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잉 큐즈는 좀 많은데 우선은 내신 시험 문제에서 50% 60% 이상 점점 수능형으로 출제해서 정시 대비를 그렇게 많이 벌써 하고 있었어요. 계속 보잉고는. 그리고 서울대 수시 13명이 수능에 합격하고도 면접을 포기한대요. 수능을 잘 봐버리면. 그리고 의대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하는 우리가 그래서 서울대가 적은 거지 원래 서울대 좀 안 좋은 과는 많이 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수시보다 정시로 좋은 의대를 선택하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대가 1.5명 정도 간다 반별로. 그리고 말한 것처럼 고대
반에서 5등 정도 하면 뭐 고대 간다 이 뜻이고요. 매년 의대 이렇게 많이 간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 통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70% 정도가 재학생들, 30% 재수생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재학생들이 더 많이 가는 학교예요. 재수생들은 대학을 많이 안 가고 고3 때 많이 대학을 보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남중이나 양진중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데이터 분석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떠냐 했더니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 0.78, 그러니까 강남 내신 만약에 내가 한 20% 정도 들어가요. 곱하기 0.78 하면 그게 보행고 내신이래요. 이렇게 좀 더 작아지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권 여자친구들이 외고로 가면서 빠져서 조금 더 보행고 가면은 내신의 우위를 점한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 중학교에서 내신 30%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내신이라고 해서 강남중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남중. 근데 최근에 양진중은 좀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보인고가 송파에 있다 보니까 잠실중 친구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결과 같습니다. 0.78 곱하면 보인중 내신이 된다.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요것도 갖고 있어요. 19년도 25명 중에 서울대에 3명이나 합격했대요. 이거 데이터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25명이 광남 중에서 이제 보인고 지원했는데 다들 이렇게 또 내신 3등급이 서울대 정시 합격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광남 중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은 요새는 뭐 학원은 가는 날은 제외인데 어쨌든 거의 반강제로 아마 시키고 있는데 아마 거의 저는 강제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제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제도 경쟁률은 사실은 보인것보다 더 세요. 2대1, 뭐 1.7대 1.77대 1 이러면은 추첨해서 1.5배에서 뽑은 다음에 나머지 면접 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도 20년대 보면은 1.7대 1에서 1.5배에서 추첨한 후에 면접을 봤어요. 배제고는 인기가 많은 자사고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1.4대 1에서 추첨 생략하고 면접으로만 학생을 뽑았어요. 졸업생 현황 444명 중에서 260명이나 4년제 대학을 가고 60% 가까이 된 친구들이 4년제 대학을 가서 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대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제고 서울대 합격도 네, 예전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뭐 광남고랑 그게 차이가 없다가 이때부터 막 학종이라든지 이런 비교과 관리를 꼼꼼하게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를 13명 19년도 13명 이렇게 많이 가게 됐어요. 어쨌든 여기에 학생부 종합으로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합격도 18년도 19년도 보면 서울대 13명씩 갔다고 그러고 의치환도 많이 갔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홈페이지에 내용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자, 합격자 비율. 자기가 수시 합격자 중에서 학생부 종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율로. 자, 이것도 제가 약간 흐리게 잘 안 나온 이유가 그냥 배제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서울대 8명이 이렇게 좋은 과를 갔다. 우리는 후진대 안 간다.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 의치한 연고대 이렇게 많이 갔다.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21년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대 20명 갔다. 많이 갔죠. 그래도 과도 다 아주 좋아요. 아주. 의치한 11명 갔고 연고대 94명 갔고. 그래서 작년보다 뭐 150%, 22% 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제고 수학 학력도 마찬가지로 높아요. 평균도 높고 편차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난이도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 많으니까 변별력이 많이 좁혀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는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배제고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배제 중 다음으로 광남 중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작년 광남 출신 중에서 고3 20명이 들어왔는데 서울대 3명 갔고 연고대를 12명이나 갔대요. 이렇게 이쪽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중복이 있다 그러는데 뭐 간 친구들 대부분이 스카이 대학 정도는 합격한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중학교 10에서 30% 정도 되는 아이들이 광남 중에서 배제고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 정도 내신 되는 친구는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배제고 뭐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자사고 경쟁률 1, 2위를 다툰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나머지 것들은 흔히 나와 있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3.8 이상 되면 좀 자기 학교가 자사고로서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수시 준비를 시키고 3.8 미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등급부터는 그냥 정시로 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노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3.8 정도, 그러니까 4등급 전후로 안쪽이면은 수시 준비를 시키고 그 이하 되면 정시 준비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저 배재고 이제 뭐 홍보처장이고 그런 분이 자기네는 이제 아테네고 둘이 이제 경쟁 관계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이는 스파르타다. 아이가 좀 자유롭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좀 공부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자기 학교 오고 빡세게 군대처럼 시킬 거면 보이는 거 가라고 얘기해서 하여튼 이런 비유가 오늘 재밌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기도 이게 서울대 의대 수시 2명, 의치한 반 별도로 운영한다. 네, 이게 수시 합격률 1등이라 이것도 자랑을 하고요. 현대무거는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계속 이때 높았는데 점점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에는 전원 0.93대 1로 전원 합격했어요. 그리고 21년도도 0.87대 1로 전원 합격했습니다. 그냥 넣으면은 붙어요. 네, 현대무거는. 졸업 상황 봤더니 여기도 뭐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53% 되는 친구가 4년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좀 서울대 입시는 일반고, 뭐 강남고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래서 좀 미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긴 해요. 뭐 서울대 6명 갔다, 의치한 4명 갔다, 연대 고대 쭈르륵 해서 뭐 광남고보다 더 좋다 나쁘다 판단이 어려운데 어쨌든 좀 자사고 치고는 조금 소박하게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1년도 서울 7명 갔고 의치한 2명 갔다. 연대, 고대 이렇게 갔다. 요것도 사실은 뭐 딱 이것만 보면 나쁜 학교는 절대 아닌데 여기도 아마 좀 재수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 성적. 여기는 수학 성적 어렵더라고요. 작년인가에 저희 학원에 한대보고 친구 있었는데 많이 수학 문제 많이 어려워요. 근데도 어쨌든 평균도 낮고 편차도 높고 오히려 배제 보임보다도 더 수학 문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53.9 편차도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자, 한대보고 키워드는 EBS 수능 연계 수업을 해서 수능 수업을 계속 하고 있대요. 모든 학교들이 정시 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방과후에서 논술 수업이라든지 수준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광지에서 40% 오는데 사실은 광남 양진에서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하고 대부분 무학료적인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고 강동 성포 30% 온다. 사실 거리가 가까우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도 여기도 예전에는 무조건 시켰는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시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90% 이상이 대부분 여학생이에요. 남녀 공학입니다. 참고로 여자 학교가 아니라 그리고 남자는 여학생 90% 중에 10%가 남자 학생이고 이과생이 60%가 된대요. 그래서 과학 과목 선택 과목 때문에 뭐 애들이 고2 때나 이때 많이 자기네 학교로 전학을 온다 그러더라고. 과학 잘하는데 일반고에서는 이런 과학에 대한 것들이 막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학 준비가 잘 돼 있는 뭐 자사고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자 친구들이 되게 적은 대신에 한 반에 7, 10명씩 묶어서 이제 한 반씩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기네는 조금 여성스러운 남자아이들이 자기 학교에 오면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성향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친구들이 좀 공부 얌전하고 잘하면 좀 편하게 여기 가면은 여자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성스러운 남학생이면은 한대보고 지원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웃긴 말이긴 한데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중하위권 챙겨준다. 그래서 중하위권 챙겨줘서 지방대라든지 전문대를 보인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자사고 이제 진학을 비교해보면, 역시 이제 60% 정도가 이제 배재고는 이제 4년제 대를 가는 거고요. 보인고는 59%, 한대보는 57%. 근데 조금 전문대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서울대 합격 수를 제가 한번 쭉 해봤어요.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좀 한눈에 보듯이 배재 보인이 꽤 많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죠. 18년, 21년도 봐도 점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사실 어머니들이 꼭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1번고 가야 돼, 자사고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광남, 뭐 동대구, 건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 가지 않을 거라면 어디 갈까 고민하기보다 그냥 집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제일 저는 우선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환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공부 좀 하는데 건대보고 가면은 등급 잘 받을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건대보고에도 강남이라든지 이런 학교 애들이 내신 잘 따려고 막 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학교든지 1, 2, 3등급 받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강남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 가까운 학교를 가라가 제가 이제 권해드린 말이고, 수학에 따라서는 이제 강남부터 건대보고까지 제가 아까 순서를 이렇게 나열했으니까 조금 요거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자사고를 아까 뭐 본 것처럼 뭐 광남중 30%, 또 양중 30% 정도 되면 자사고 늘만한데 최근에 약간 동향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재고 과거 준비하다가 포기하거나 또는 떨어진 친구들이 자사고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중3 때까지 좀 준비된 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재고 과거 가려면은 수능 준비는 거의 다 많이 마스터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자사고 가려면 첫 번째 준비가 잘 돼 있거나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못해도 양진 강남에서 30% 이상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실 중요한 건 학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 성향을 봐서, 물론 간혹가다 우리 애가 좀 못하지만 좋은 자사고 가서 그 분위기에 타서 공부가 잘해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희박하다 봐지고요. 오히려 더 좌절감만 심해질 수 있어요. 워낙 거기는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정신 못 차린다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거의 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하다가 공부를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힘든 자사고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교과를 잘 챙겨주니까 수시로 뭐 좋은 데를 많이 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자사고는 신중을 기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신 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저희가 좋은 강의로 어머니들 또 모시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11월 19일 날 뭐 여기 예비고랑 고1이랑 상관없지만 초등학교부터 중2까지 또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또 와서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